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오전 0시를 기점으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이 패트 전국의 불꽃이 재점화된 건데요. 이 지금 그 선진화법, 국회 선진화법에 올라가 있는 이런 법안들의 철회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앞으로 어떤 식으로 행동에 나설지 좀 주목이 되고 있죠. 자유한국당의 강석호 의원 연결해서요. 자세한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강석호 의원입니다. 네. 예. 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든 야당에 일주일 동안 우리 집중적으로 한번 협상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단식을 풀고 협상에 임해달라 이런 제안을 한 건데요. 자유한국당은 절대 못 받아들인다 이런 입장이 계속되는 건가요? 먼저 우리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이 국가의 우리 대한민국 총체적 위기 상황에 대한 항거이므로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또 협상은 협상대로 해야 되겠죠. 협상은 원내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여당의 그 전향적인 태도, 즉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선거법이나 사법개혁법안 등 그러니까 이 획기적인 조치가 따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야 합의 처리 등 이런 부분이 다시 보장이 되어야만이 우리 황교안 대표의 단식도 중단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에서는 일단 당 대표의 그런 그 장외 투쟁, 단식 투쟁 그리고 그 나경원 원내대표의 또 내부적인 협상 이런 투 트랙으로 지금 가시면서 한국당의 입장을 조금 관철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뭐 투 트랙 이렇게 얘기하면 뭐 생각하시는 대로 하지만은 저희로서는 그렇죠. 네. 막 그렇게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제 끝내 협상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필리버스터 혹은 뭐 의원직 총사퇴, 집단 단식 이런 것 좀 해서 강경하게 이번에는 관철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한국당 내의 의견으로 좀 나온다는데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될까요 앞으로? 어제 저희 의원들 간에 이제 필리버스터에 대한 논의도 오간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또 바른미래당도 뭐 필리버스터로 선거법을 막겠다고 하는데 현재로 봐서는 여야 간의 그 협상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 우리 한국당을 패싱하거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경우는 저희도 필리버스터 의원직 총사퇴 등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필리버스터를 하게 될 경우에 실질적으로 올 정기국회가 12월 9일에 종료되니까 더 이상 진행은 안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후에 우리 한국당을 제외한 타 정당들이 12월 임시회를 다시 합의해서 열게 되면은 필리버스터 법안은 임시회 첫 번째 본회의 표결에 이제 붙여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의 효과는 해당 회기에 국한되어 있어가지고. 그렇죠. 무제한 토론을 하던 중에 회기가 종료된다면은 그에 대한 법안은 자동적으로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 표결에 붙여지므로 이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즉 협상은 계속해야 되는 거다. 이런 네. 부분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가 이해가 안 가느냐 하면 네. 이게 그 심상정 의원이라든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단식을 통해서 이제 뭐 선거법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관련해서 한국당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같이 협상해 봅시다라고 해서 단식을 풀고 사실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왜 그동안에 협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런 식의 강경한 대응만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뭐, 저희가 그렇게 강경한 대응보다는, 네. 이게 어떤 벅찰차를 바르게 해서 올라간 그러한 여러 가지 뭐, 원초적인 부분에서부터 본다면은 그 부분이 바르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의를 베풀고 협상을 하려고 했지만은 또 여당에서는 이 부분을 악용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물론 이 자리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건건히 설명을 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과거의 절차를 저희가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 심정을
하실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뭐 협상을 안 하거나 타협을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예.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노력을 했으나 그게 제대로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신 거예요? 그렇죠. 여당이 되면은 네. 협상을 하자면은 야당이 많은 양보를 해야 됩니까? 여당이 많은 양보를 해야 됩니까? 첫째로는 여당이 많은 양보를 하고 네. 또 야당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와서 또 우리 야당도 거기에 상응하는 이런 대화의 방식 또 주고받는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 오직 여당은 초지일관적으로 같은 자세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소통이 잘 되지 않는 민주당 같은 여당이 사실은 조금 더 양보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잘 안 됐다. 당연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좀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황교안 당대표가 지금 8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 몸이 상당히 안 좋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병원 가기를 지금 거부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떠세요? 의원님 가보셨습니까? 예, 저희도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교대로 이렇게 가서 이제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가기도 합니다만은 현재 몸 상태가 네. 아마 상당히 안 좋은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요. 혈뇨도 진행이 되고 있고 네. 또 이러한 위급 상황 전에는 병원으로 반드시 옮겨야 될 상황인데 이 추운 날씨에 또 바깥에서 노숙 단식을 하고 계시고 이 또 단식에 대한 대표의 뜻이 워낙 완강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참 현재로서는 본인의 의지가 강해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단식을 그런 상황이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은요, 김세현 뭐 한국당 의원이라든가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 한국당이 좀 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좀 당에 쓴소리를 해서 뭔가 변혁이 조금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당대표가 단식을 하는 바람에 그런 소리가 쑥 들어가고 약간 좀 후퇴한 거 아니냐 이런 그 변혁이나 쇄신의 그런 발걸음이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당내 인적 쇄신 요구가 들어갔다기보다는 네. 이런 부분에서도 의원들이 또 우리가 속으로 반성도 많이 하고 네. 반성할 것은 하고 또 지난번에 불출마 선언하신 의원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많은 의원들도 당을 위해 희생적 모습을 보이는 것은 높게 평가를 한다. 하지만은 많은 부분에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대표께서도 그런 부분을 다 같이 껴안고 또 생각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당면한 당내 인적 쇄신 요구도 급하지만은 가장 급한 선거법 개정이라든지 또 사법개혁법안 여러 가지 집권 여당 또 현 정부의 총체적인 위기 상황을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에 대한 항거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쇄신이 쇠퇴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적 쇄신 문제라든가 한국당이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내부적으로는 정리 작업에 들어가고 있고 이렇다는 얘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요, 이제 황교안 대표도 사실 지소미아 문제도 조건부긴 합니다만 일단 연장이 된 상태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출구 전략이 필요한 상황일 텐데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쪽으로 하셔야 되는 건가요? 하실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이 출구 전략이라는 것은 네. 전혀 큰 출구 전략은 없습니다. 아, 네.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대표께서 단식을 하고 계시는데 네. 저는 이제라도 이러한 위기를 자초한 정부 여당이 네. 또 제1야당 한국당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의사에 대한 존중과 또 전향적인 협상 태도로 대표의 단식을 중단시킬 그런 여당의 성 있는 태도로 명분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황교안 당대표의 얘기를 조금 들어보니까 지소미아도 문제였지만 선거법을 가장 지금 우려하시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자유한국당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목숨을 내걸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선거법을 반대하는 그런 구체적인 정확한 이유가 뭘까요? 아시다시피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부분에서는 네. 정말로 이 선거제 자체가 정말 일반 국민들도 이해가 상당히 복잡한 그러한 군소 정당의 난립을 위한 그런 선거제도입니다. 네. 두 번째는 현행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면은 이 대통령 중심제에 더욱 독소적인 조항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독재적인 조항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그런 선거법이므로 저희가 그렇게 저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시스템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조금만 돌려서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가 12월 10일까지이고 우리 강석호 의원께서 이번에 경선 출마 입장을 밝힌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내 경선이 열리게 되면은 출마할 네. 계획입니다. 그런데 당내에서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이게 총선이 곧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예, 그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당은 당규상 원내대표 임기는 1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네. 또 원내대표 출마할 사람이 있으면은 경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대로 재신임을 해서 경선으로 생기는 불필요가 없어야 된다는 주장도 일부 있지만 네. 반대로는 이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안보 위기라든지 조국 사태 등 각종 이런 부분에서 정체되어 있는 그 원내 분위기를 바꿔서 새로운 원내 전략이 필요하다. 또 투쟁할 때는 우리가 투쟁을 하고 협상할 때는 협상해야 된다는 이런 새로운 원내 분위기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다음에 원내대표는 결국 총선을 치러야 하는 그런 막중한 임무가 있는데요. 이게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그 다음 원내대표가 같이 협조해서 총선 치르는 거 어느 정도는 좀 계획이나 구상이 제대로 서 있는 걸까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해서 새로운 원내대표가 나온다면 네. 이제 총선을 4개월 앞둔 상황에서 많은 의원들에게 다양한 사안에 따라서 모든 의원들이 전면에 나설 기회도 주고요. 네. 또 대표 본인은 한 발 물러서서 협상하고 중재자로서 원내대표 역할을 강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는 이제 정책적 화두를 중심으로 이 결기찬 대여 투쟁도 하고 네. 또 통합을 위한 보수정당 간 정책연대도 반드시 논의를 돼야 되고요. 네. 이제 내년 총선의 원내사령탑 역할은 원내를 관리하는 감독, 그러니까 매니저로서 당내 의원들의 그 어떤 라인업을 구성도 하고 전략도 수립하고 네. 또 단장인 우리 당대표를 신뢰를 하고 또 야구로 본다면 구단주인 우리 자유한국당 당원들을 존경하고 뜻에 따라야 네, 승리가 할 네.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 그 황교안 네, 네, 네. 대표 중심으로는 네. 이번 선거를 반드시 치러야 할 네, 거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강석호 의원이었습니다.